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굴욕감이나 당황감을 느끼게 하는 불쾌한 농담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도 어떻게 존경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존경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팁과 심리적 기법들을 탐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즉각적인 존경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려 할 때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농담이 당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농담을 한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농담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들을 분석하고, 때때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팁,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역학관계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자신에 대한 존경을 확립하기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존경을 얻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에게 존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팁, 농담과 굴욕. 누군가가 친구 그룹에서 농담으로 당신을 굴욕시키려 할 때 이 전략을 채택하세요. 우선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농담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척하고 차분하게 농담을 한 사람을 보며 반복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대화 중에 공개적으로 당신을 방해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람을 단단하고 결연한 시선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제스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 상대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는 인사하기 위해 일어서세요. 앉아있지 말고 시선을 마주치도록 하세요. 누군가와 인사할 때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상대방이 당신을 내려다보면서 복종의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종종 이 간단한 불승인의 시선만으로도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전략은 공개적인 상황에서 매우 잘 작동하며 종종 위협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노려볼 필요도 없습니다. 차분한 시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대화 상대는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것을 멈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팁, 누군가가 당신을 방해할 때 많은 경우 문제는 당신에 대한 증오나 경멸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을 특징짓는 기회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두각을 나타내려고 시도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행동은 친구 그룹과 직장 환경 모두에서 흔한데,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발전하고 구별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봅니다.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굴욕감이나 당황감을 느끼게 하는 불쾌한 농담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도 어떻게 존경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존경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시점에서 계속해도 될까요? 또는 제가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정중하게 다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행동이 무례했다는 것과 당신이 이유 없이 방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줄 것입니다. 상황이 요구한다면 당신은 또한 당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을 예방하는 것이 항상 더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직장, 사회적 또는 가족적 맥락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깔보려 할 때 대처하는 실용적인 팁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인사하거나 자신을 소개할 때 상대방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과 눈 대신 손을 볼 때 당신의 머리가 약간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복종의 개념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과 인사하기 위해 다가올 때마다 일어서서 악수하는 동안 눈을 마주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들을 분석하고 때때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많은 경우 문제는 당신에 대한 증오나 경멸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을 특징 짓는 기회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두각을 나타내려고 시도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행동은 친구 그룹과 직장 환경 모두에서 흔한데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발전하고 구별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봅니다. 이런 유형의 역학관계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자신에 대한 존경을 확립하기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존경을 얻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에게 존경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상황이 요구한다면 당신은 또한 당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을 예방하는 것이 항상 더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직장, 사회적 또는 가족적 맥락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깔보려 할 때 대처하는 실용적인 팁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첫 번째 팁,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는 인사하기 위해 일어서세요. 앉아있지 말고 시선을 마주치도록 하세요. 누군가와 인사할 때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상대방이 당신을 내려다보면서 복종의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인사하거나 자신을 소개할 때 상대방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과 눈 대신 손을 볼 때 당신의 머리가 약간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복종의 개념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과 인사하기 위해 다가올 때마다 일어서서 악수하는 동안 눈을 마주 보세요. 두 번째 팁, 누군가가 당신을 방해할 때 누군가가 대화 중에 공개적으로 당신을 방해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람을 단단하고 결연한 시선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제스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 상대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계속해도 될까요? 또는 제가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정중하게 다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행동이 무례했다는 것과 당신이 이유 없이 방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줄 것입니다. 종종 이 간단한 불승인의 시선만으로도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전략은 공개적인 상황에서 매우 잘 작동하며 종종 위협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노려볼 필요도 없습니다. 차분한 시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대화 상대는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것을 멈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것입니다. 세 번째 팁, 농담과 굴욕. 누군가가 친구 그룹에서 농담으로 당신을 굴욕시키려 할 때 이 전략을 채택하세요. 우선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농담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척하고 차분하게 농담을 한 사람을 보며 반복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죄송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농담이 당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농담을 한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농담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담을 반복하는 것은 특히 이런 맥락에서 그 영향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상대방이 부끄러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담을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첫 번째와 같은 코믹한 영향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당신은 상황의 당혹감을 피할 뿐만 아니라 게임을 뒤집어서 당신을 조롱하려고 시도한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 대답으로서의 질문.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하거나 화나게 하려고 할 때 매우 효과적인 심리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질문이나 의견을 하세요. 예를 들어,
근처에 커피 마실 좋은 곳을 아시나요? 또는 오늘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도발의 흐름을 중단시켜서 대화 상대가 당신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려는 시도의 실마리를 놓치도록 강요합니다. 5번째 팁, 거리두기.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할 의무가 없지만 동시에 당신도 무례함을 용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마땅히 받을 존경을 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거리를 둘 때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평가절하된 존재보다는 감사받는 부재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은 이런 상황들 중 하나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하거나 화나게 하려고 할 때 매우 효과적인 심리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질문이나 의견을 하세요. 이 기법은 도발의 흐름을 중단시켜서 대화 상대가 당신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려는 시도의 실마리를 놓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농담을 반복하는 것은 특히 이런 맥락에서 그 영향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상대방이 부끄러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담을 2번째로 말하는 것은 첫 번째와 같은 코믹한 영향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당신은 상황의 당혹감을 피할 뿐만 아니라 게임을 뒤집어서 당신을 조롱하려고 시도한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평가절하된 존재보다는 감사받는 부재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번째 팁, 대답으로서의 질문. 5번째 팁, 거리두기.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할 의무가 없지만 동시에 당신도 무례함을 용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마땅히 받을 존경을 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거리를 둘 때입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커피 마실 좋은 곳을 아시나요? 또는 오늘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